네, 지금부터는 그 CSV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SV는 Comma Separated Value의 약자인데요. 그 엑셀 데이터의 어떤 특별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기본 기능으로 충분히 읽어올 수 있고요. read.csv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 사용법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앞에서 그 일반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파일이라는 인자와 헤더라는 인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파일은 R로 읽어들여올 외부 데이터가 있는 그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때 파일명은 확장자까지 포함해서 문자형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헤더는요, 논리형으로 true 또는 false라는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데요. 기본은 true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CSV 데이터에 있는 변수명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이제 true를 쓰는 것이고요. 아래에서 지정하는 변수명을 사용하려고 하면 false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있는 CSV exam.csv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R로 읽어드리려면 df CSV exam이라는 그런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에 read.csv 해서 이제 파일 경로를 작성해주고 헤더로 true 해주는 거죠. 자, 좀 전에 학습했던 그 스크립트를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df에서 csv exam에다가 read csv 형태의 파일을 읽어와라 해서 그것을 이제 앞에 df csv example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준 거죠. 자,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하면 df csv exam 해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결과가 쭉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 식별 번호 20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이 1번부터 5반까지 있고,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와 과학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가 들어있는 파일을 불러오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string as factor라는 것을 F로 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SV 파일로 이제 그 결과를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앞에서는 이제 불러올 때는 읽어드릴 때는 read.csv라는 그런 함수를 썼고요. 이거를 이제 CSV 형태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write.csv라는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df CSV 그래서 exam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 처리를 했어요.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하려면 저장 파일 이름을 또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df midterm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파일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갖는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와 같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네 번째 라인에 df midterm 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자, 실행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나요? 네.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이 반에 대한 식별 코드 값이 결과로 나타나서 요 결과가 이제 저장이 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엑셀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기능으로는 그 아래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는 엑셀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아래는 이와 같은 그 엑셀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패키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예제 데이터, 함수, 도움말, 그 다음에 뭐 예제 이런 것들이 R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R의 패키지를 설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죠. 자, R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항상 install이라는 예약어를 활용을 하죠. install하고 점 찍고 packages 하고 그 가로 안에 패키지 이름을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요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요 이름을 앞에서 얘기한 install.packages 안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패키지가 다 설치되고 나면 R과 패키지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require라고 하는 require 안에 이제 물론 함수죠. 그러니까 함수 안에 패키지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또는 library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librar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설치했던 패키지들을 연결해주는 연습은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require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require나 또는 library라는 것을 우리가 구동하기 또는 로딩하기라고 합니다. 자, 라이브러리 안에 앞에서 얘기했던 패키지 이름을 작성을 해준다 하는 것은 결국 패키지의 설치를 한 번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패키지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R을 시작할 때마다 실행시킬 때마다 R 실행할 때마다 로딩을 해줘야 합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는 뭐 이제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리드 언더바 엑셀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엑셀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이 리드 언더바 엑셀이라는 함수에는 세 가지 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패스라는 인자와 시트라는 인자, 그 다음에 컬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 네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행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먼저 패스는 아래서 읽어올 외부 데이터가 있는 그 파일의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물론 이 경로를 작성할 때는 확장자를 포함한 파일 이름을 같이 문자형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라고 하는 요 원서는요, 엑셀 파일이 있는 엑셀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시트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트 중에서 어떤 시트를 지정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트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시트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트의 위치를 알면 수치형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ll 언더바 name이라는 것은 논리용으로 엑셀에 있는 변수명을 사용할지 안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true로 놓으면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엑셀에 있는 변수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alse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있는 빅
이라고 하는 파일명과 을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트 1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 스크립트대로 작성을 하시면 엑셀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습용 엑셀 데이터를 우리가 요 화면에 보이시는 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요 실습에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 엑셀 데이터는 현재 여러분이 작업 중인 그런 프로젝트 폴더 안에 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도 같이 저장을 해 주셔야지 실습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read엑셀이라는 패키지를 우선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install.packages에서 read엑셀이라는 패키지 이름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를 우리가 로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로드 시키려면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거나 require 함수를 쓴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화면에 보이시는 요 예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단순히 외부에 있는 엑셀 파일을 df_exam이라는 그런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불러온 파일에서 영어 점수와 과학 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그런 수행까지도, 과제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수행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하셔야 되는 코드는 많지 않으니까 꼭 이 과정을 꼭 학습하시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자, read_excel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의 첫 번째 행을 변수 모형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엑셀 파일에 있는 첫 번째 행이 변수명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행을 우리가 변수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없어지는, 유실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행의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열 이름을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원소를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df_exam no variable이라는 novar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 놓고 여기에 외부에서 읽은 엑셀 데이터에서 컬럼 네임을 우리가 false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열 이름을 가져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을 변수명이 아닌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엑셀 파일에 또 시트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몇 번째 시트를 불러올 것인지를 시트라고 하는 원소에다가 이렇게 상수값으로, 정수값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세 번째 시트를 읽어오라는 의미고요. 시트 이퀄 만약에 2다 하면 이제 두 번째 시트를 읽어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R 데이터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R 데이터 파일은 R 전용의 데이터 파일입니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보다는 용량도 작고 그다음에 고속 처리가 가능하죠. 자, R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는 load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df 언더바 미드텀 .rda 확장자죠. 요 확장자 RDA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그 파일을 불러와라, 로드해라, 적재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R 데이터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는 save라는 명령을 씁니다. sa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ave에서 df 언더바 미드텀이라고 이제 저장할 파일 이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경로를 알려줍니다. 즉 앞에서 df 언더바 미드텀 .rda라는 이 파일을 우리가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요 RDA 파일로 저장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외부에 있는 R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이런 과정도 학습을 했고요. 또 R 내부에 있는 R 전용 데이터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습 내용 중에 직접 R 프로그램이나 또는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여러분 실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반드시 실습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학습 효과가 인정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주차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